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합 임원 선출 관련 금지행위 및 처벌, 선관위 위탁 및 비용, 선출 의결정족수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강의할 내용은 첫 번째,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및 비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민투표할 때 국가에서 조직으로 구성한 국가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 임원 선출을 위탁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 선출할 때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느냐, 도대체 동의를 어느 정도 얻어야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되느냐에 관해서 제가 차례차례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선출 관련해 가지고 금지해야 될 행위, 그리고 형사처벌에 관했습니다. 법령해설집을 보겠습니다. 이 법령해설집에 대부분 제가 해설해 놓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쪽 수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32조에 되어 있습니다. 132조에 되어 있는데 이 132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조. 조합 임원 등의 선임, 선정 시 행위 제한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 임원의 선임 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가지고 2017년 8월 9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실제 넘겨준 겁니다.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내 줄까? 이렇게 표시하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되면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내가 임원이 되면 이래이라니까 나중에 돈을 주겠다, 나는 약속하는 행위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주는 사람 입장이고,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이제 받는 사람 입장이죠.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제공의사를 하겠다고 표시를 했는데 오케이, 그래 할게, 나중에 내가 찍어줄 테니까 어떻게 하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제3자를 위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떡하냐. 물론 안 들키면 그만이지만 들켰을 경우엔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그 조문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하는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우와 많습니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잘못 걸리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2조에 보면 금품, 향응, 수수액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또 준하세요.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거 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원 선출과 관련된 이거를 무슨 국민투표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조합의 임원 선출, 추진위원 선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게 하니까 요걸 반드시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및 비용인데,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1조에 보면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위탁을 하는데 총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 임원 선출하기 위해서 총회를 한번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회 의결을 먼저 거친 다음에 그 다음 총회를 또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또 나중에 보면 비용도 들어가고 또 현재 하고 있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하는 게 자기들이 편하고 이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합 임원 선출에 관련돼서 계속 분쟁이 일어날 경우는 한번 앞으로 우리 조합의 경우는 계속해서 조합 임원 선출에 관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자 이렇게 결의를 하면 그 다음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맡기는 곳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선거의 관리 범위를 넣어놨는데 선거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다만 선거인 명부 작성 및 확정하는 사무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와라. 그 다음 두 번째, 선거 참여 투표 절차, 그 밖에 위탁선거의 홍보에 관한 사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위탁선거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조사해 가는 사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주는 겁니다. 완장 차고 뭐 모자 쓰고 이렇게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적발을 하겠죠. 자, 이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주는 사무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한다. 조합이 위탁을 하면 조합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할관청이 자기 돈 들여가지고 세금 가지고 공짜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부담을 하고,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관한 경비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60일까지, 그 다음에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 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위탁선거 위반 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결정하겠다는 통지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 돈을 미리 내놔야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중에 합니다. 실컷 해놓고 나서 나중에 돈 달라, 돈 없다 이러면 골치 아프니까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 선출할 때 의결정지수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골치가 아픕니다. 자, 선출방법은 지금은 조합 임원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임원을 선출할래?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법조문이 변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03년도 7월 1일부터는 2005년도 3월 17일까지는 총회에서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조합원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장 같은 경우에 혼자 출마를 하면 혹시 또 모르겠어요. 임원이 3명을 뽑는데 10명이 했다. 그러면 조합원 2분의 1 출석은 총회 구성 요건과 상관없습니다. 근데 출석조합원 3분의 1을 하려고 그러면 7명 중에 3명이 출석조합원 3분의 2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투표 잘못해가지고 1명만 찍어라, 아니면 3명만 찍어라 이렇게 하더라도 3분의 2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꾸 선출이 안 되는 거예요. 총회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2000년도 3월 18일부터 2009년도 2월 5일까지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 총회예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이 과반수나 2분의 1이랑 똑같습니다. 2분의 1은 딱 반수고 과반수는 반수를 넘은 거니까 한 끗 차이가 있을 것이 똑같아요. 어쨌든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를 바꿨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입후보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009년 2월 6일부터는 이제 중간에 이제 법이 자꾸 개정된 겁니다. 해가지고 정관이 정한 바에 선출을 한다고 했는데 정관에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관이 조합 설립이 이 이전에 된 사람은 이때 법이 이렇기 때문에 정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법이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을 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관을 바꿔가지고 다수결로 선출할 숫자만큼 되는 사람을 뽑도록 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제일 간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출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선출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제3강좌고 제3강좌는 빨주노 세 번째 노란색이 교재가 되겠습니다. 강의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밑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쭉 순서대로 놓을 테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